안녕하세요, 지리구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아이패드 프로답게 쓰는 법 1탄, 1.5탄 두 개 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빨리 이 2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마우스 활용 방법과 키보드 단축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마우스나 키보드 팁은 아닌데 주변에 보니까 이 아이패드 종료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면 방법이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일반의 제일 끝에 가면 시스템 종료가 있어요. 이렇게 종료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 편한 방법은 이 전원 버튼 꾹 눌러 보시면 시리가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시리가 활성화가 되는데 요거 말고 이 위의 방향, 아래 방향을 한 번씩 가볍게 눌러주시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밀어서 전원 끄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 아주 간편하게 종료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키보드부터 좀 다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마우스 패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매직 키보드 케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우선 이렇게 아이패드가 잠겨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주면 페이스 아이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어떤 앱이든지 간에 뭐 바탕화면도 포함해서 이 커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 단축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앱마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주 쓸만한 기능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도 좀 낯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위로 가는 화살표는 Shift를 의미하고요. 이 나비 모양은 커맨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눈웃음 모양은 컨트롤 키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갈래, 양갈래로 나눠진 버튼은 이 옵션 혹은 Alt 키를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탭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자기한테 필요한, 나한테 맞는 단축키가 뭔지 한번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보드 단축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사용하시다가 다른 앱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PC 같은 경우에는 Alt 탭이었지만 이 아이패드에서는 커맨드 탭입니다. 커맨드 탭을 눌러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커맨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 원하는 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필요 없는 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Q를 한번 눌러주면 앱을 종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파리가 켜져 있으니까 사파리 단축키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무래도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 주소창으로 가는 게 번거로워요. 이렇게 가서 탭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럴 경우에 커맨드 L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 주소창으로 가서 주소창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커맨드 L이, 그러면 이 스팟라이트, 이 커맨드 스페이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셔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이 주소를 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 새로운 창 만들 때 이 플러스 누르기 또 번거롭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커맨드 N 혹은 커맨드 T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뭐 홈을 설정을 해 두시면 바로 그 홈으로 가니까요. 이 커맨드 T, 커맨드 N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롬의 시크릿 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커맨드 Shift N을 누르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커맨드 Shift N을 누르면 이렇게 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모드에서 나가시려면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계속 이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주시려면 이 오른쪽 위에 네모 2개가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서 개인정보 보호를 탭해 주시면 그냥 1번 모드 탭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탭을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 다음 탭으로 이동이 되고, 컨트롤 시프트 탭을 하면 이전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커맨드 W를 하면 탭을 닫을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여서 확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커맨드 버튼과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니까요. 확대하셔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가서 내용을 좀 보시고 다시 커맨드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커맨드 0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원래 사이즈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아래를 누르면 제일 아래 페이지로 가고, 커맨드 윗방향을 누르면 제일 윗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파리에서 쓰실 수 있는 단축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유튜브에서 쓰실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건 뭐 자주 사용하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 1탄 영상인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 구분이 되어 있는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이 옵션 버튼과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로 이 챕터 단위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 추천 이럴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동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옵션 버튼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10초씩 이동을 하고요. 2번 연속하면 20초, 3번 연속하면 30초. 뭐 그런 식이니까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카오톡 팁인데요. 카카오톡에서는 사실 팁이랄 게 많지는 않은데, 이 이모티콘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맨드 E, 이모티콘 이모지의 약자인 것 같고, 여기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커맨드 E 눌러서 창 빠져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 P를 눌러서 사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커맨드 P 눌러서 이 사진첩이잖아요. 거기서 이 제 썸네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 작업할 때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커서 이동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하면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 단어 단위로 가요. 이렇게 마침표 혹은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커맨드도 컨트롤이랑 마찬가지예요. 제일 끝으로 가요. 커맨드도 그렇고 컨트롤도 그렇고 커맨드도 그렇고 제일 끝으로 갑니다. 이 커맨드 위를 누르면 제일 위로 가고, 커맨드 아래를 누르면 제일 아래로 갑니다. 컨트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단어를 선택할 때도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하면 한 글자씩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컨트롤 혹은 Shift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하면 그 줄 전체를 다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Shift Alt 혹은 Shift 옵션을 누르고 방향키를 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면 한 칸, Shift 컨트롤, Shift 커맨드를 누르고 방향키를 하면 한 줄. 여기서 이제 컨트롤에서 손을 떼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가면 아랫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아래 방향을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 아주 잘 활용하시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 블랙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 커맨드 Shift 7번 이렇게 누르면
블랙 포인트가 되고요. 커맨드 시프트 8번을 누르면 이 짝대기,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9번을 누르면 숫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9번 해서 아무거나 쓰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문서 작업할 때 요 아래 글자 아래다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동도 잘 안 되고 스페이스로 하나씩 가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탭을 한번 눌러주면 이동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뭐 메모나 워드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커맨드 시프트 숫자 3번을 누르면 스크린샷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맥이나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S를 누르면 스크린샷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커맨드 시프트 3번 이렇게 스크린샷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애플 펜슬 있으신 분들은 어노테이션까지 하시려면 커맨드 시프트 4번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어노테이션까지 할 수 있는 스크린샷으로 넘어갑니다. 커맨드 시프트 3번, 커맨드 시프트 4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노테이션을 하려면 애플 펜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든 김에 그냥 왼쪽에서 이렇게 긁어서 어노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긁어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키보드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한영 변환 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글 영어 변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캡슬럭 부위에 있는 한영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매직 키보드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로지텍 키스투고 같은 경우도 이 언어 키가 있어요. 웬만한 아이패드용 이 키보드들에는 이 언어 버튼이 있으니까 이 지구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영 탭, 이 캡슐록 키를 누르면 한국어랑 영어밖에 이 전환이 안 되는데, 지구본 키를 누르면 이모티콘이 생깁니다. 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도 한국어, 영어 이모티콘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모티콘으로 가셔서, 지금 마우스가 없다는 가정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트를 막 여러 개를 찍고 싶은데, 이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럴 경우에 꿀팁이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한번 입력이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쭈쭈쭈쭈 계속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단축키들은 지금부터인데요. 이 홈으로 가는 게 커맨드 H,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사용하다 보면 이 독을 뽑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손으로 매번 아래서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고 해서 독을 열고 싶은데 독을 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커맨드 옵션 D를 눌러주시면, 커맨드 옵션 D 눌러주시면 이렇게 독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근데 독을 이렇게 내온다고 해서 이 앱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손을 뻗어야지만 앱을 터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설정 창에 들어가셔서 이 손쉬운 사용, 그리고 거기에서 키보드, 여기 전체 키보드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키보드로 뭐든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거슬리는 요소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아까처럼 커맨드 옵션 D로 독을 불러왔을 때, 자, 이제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서 앱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엔터를 치면 열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다시 커맨드 옵션 D를 눌러서 이동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 아주 유용한 팁이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전체 접근 허용이
쓰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활성화로 해두고 이 마우스를 쓰기는 하는데, 이 마우스 없이 사용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다 싶으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커맨드 스페이스, 스팟라이트를 불러오는 단축키 커맨드 스페이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이 독에 없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스팟라이트로 앱을 불러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활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매직 키보드 케이스를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 트랙패드로 대체할게요. 자, 이렇게 앱을 사용 중에 아래로 한번 쭉 내려주면 독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홈화면으로 가게 돼요. 또 홈으로 가는 방법은 손가락 3개를 위로 올려줘서 홈화면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이전 앱으로 가시려면 손가락 3개로 쭉 올려주는데, 이 옆에 다른 앱이 나오면 손가락을 놓아주면 현재 실행 중인 앱들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이제 그만 끄고 싶다 싶을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앱을 종료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눌러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앱을 실행 중에도 이 정 가운데에서 위로 쭉 올려주면 알림 센터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이 안테나 있는 쪽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제어 센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패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설정을 좀 바꿔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손쉬운 사용에서 포인터 제어기에 들어가셔서 이 포인터 움직임, 이게 이제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기능을 그냥 이렇게 확대만 되죠. 지금은 빨려 들어가는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확대만 됩니다. 이런 기능 저는 꺼두는 게 더 좋아서 이걸 꺼두게 설정을 했고요. 이 관성 이렇게 쫙 미끄러져 가는 거, 이것도 저는 좀 불편해서 여기 트랙패드 관성에서 비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딱딱 멈추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게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하는 데는 이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저는 비활성화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에서 트랙패드 들어가서 이 탭하여 클릭하기, 그리고 두 손가락 보조 클릭, 요 두 개는 꼭 활성화를 하실 걸 좀 추천드려요. 이 트랙패드를 처음 그냥 저런 설정 없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가서 터치를 하면 열리지가 않고 꾹 눌러야지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 노트북에 있는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꾹 눌러서 안 쓰시잖아요. 한번 터치하면 그냥 자동으로 클릭이 되지. 그래서 지금 그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 클릭한 효과를 내주는 그 설정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두 손가락 보조 클릭, 이 기능도 강력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꾹 눌러야만 이렇게 우클릭이라 그러죠. 흔히들 우클릭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딜레이가 좀 걸린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어 센터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 아니면 이 와이파이 같은 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셨죠?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닌데 자동으로 그냥 꺼져 버렸어요. 이걸 그냥 꾹 누르는 과정에서 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좀 반복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손가락으로 보조 클릭, 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탭해주면 요렇게 들어가십니다.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해보실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아마 활성화 해놓으시면 이거 없이는 아마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인터넷 하실 경우에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이전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왼쪽에 이전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로 넘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 페이지, 그리고 다시 다음 페이지,
이 책장을 넘긴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 뭐가 이전 페이지고 뭐가 다음 페이지인지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손가락 3개로 스와이프해서 지금 사용 중인 다른 탭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가 없고 마우스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유용한 팁인데요.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래그가 좀 정교하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단어 단위로 선택하고 싶을 때 여기서 한 손가락으로 더블 탭 해주시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줄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럼 한 손가락으로 3번 연속 이렇게 하면 한 줄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손가락 보조 클릭을 활성화 하셨다면 여기서 단어를 선택하시고 두 손가락을 터치해서 바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튜브 팁입니다.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전체 화면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또 조그만 창을 없애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사용할 때 조금 그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팁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유튜브를 보다가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 당연히 잘 아시는 이런 버튼으로 전체 화면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이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두 손가락으로 줄여주시면 화면이 작아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이런 추천 영상들 말고 다시 홈화면으로 가고 싶은데 이 홈화면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아래로 끌어주시면 돼요. 두 손가락으로 그래도 여기 이렇게 눌러서 아래로 끌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거는 그냥 터치한 상태로가 아니라 꾹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다 동시에 사용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독을 내려서 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없는 앱들을 불러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뭐 어피니티 아니면 뭐 라이트룸 이렇게 검색해서 실행을 하거나 제가 지금 좀 실수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뭐 사파리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끌어와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해서 뭐 메모 이렇게 해서 메모를 또 이렇게 끌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독에 없는 앱들을 불러올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스팟라이트 그리고 마우스랑 키보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 멀티태스킹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 그렇게 잘 사용해 보실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하기 좋은 앱들, 추천 앱들, 그리고 그 앱 활용 방법들. 사실 이 비싼 돈 주고 구입하셨는데 제대로 활용 안 하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